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JMLab의 김종민입니다. 오늘은 라운드 로빈 방식의 네임 서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같은 사이트의 웹 서버는 동시에 수십만 이상의 동시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웹 서버 한 대만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의 웹 서버를 운영을 해서 웹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에 교대로 서비스를 실행하게 됨으로써 이제 웹 서버의 부하를 공평하게 여러 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나누어 쓰는 방식을 이제 라운드 로빈 방식의 네임 서버이고요.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웹 서버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세 대의 웹 서버가 있다라고 치게 되면요. 외부 클라이언트가 jm.com의 네임 서버로 이제 요청을 하겠죠. 그죠? IP 주소를 알고 있느냐 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뭐 클라이언트 지금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순서대로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1번은 요 1번이라는 IP에 2번은 2번이라는 거에 3번은 3번이라는 거에 만약에 한 대만 있게 되면은 이쪽으로 다 몰리게 되잖아요. 그죠? 뭐 지금 한 대에서 뭐 10명 미만, 뭐 100명 미만의 경우 같은 경우는 웹서버 한 대가 버티지만 만약에 수만이 되게 되면은 한 대에 몰아서 접속을 하기 때문에 부하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라운드 로빈 방식 네임 서버를 이용을 해서요. 웹서버의 부하를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네이버에 대한 이제 서버가 몇 대나 구축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윈도우고요. 윈도우에서 지금 NS 룩업으로 네이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웹서버가 몇 대나 구축이 되어 있는지. 지금 보시면은 2대의 웹서버가 구축되어 있네요. 지금 보통 뭐 중소기업이나 그런데 보시면은 접속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대로 전부 다 케어를 하죠. 그죠? 지금 같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2대로 해 있네요. 뭐 2대에서 클라우드도 쓰겠고, 그죠? 그런 식으로 나눠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습을 통해서 라운드 로빈 방식의 네임 서버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버와 윈도우 클라이언트 그리고 클라이언트 리눅스 클라이언트죠. 세 대를 키워뒀고요. 지금 원래라면은 여러 대의 웹 서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세 대나 더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요. 인터넷에 구현된 다른 웹사이트를 이제 우리가 구현한 웹사이트라 간주하고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jm.com에 접속을 할 때 A, B, C 세 개의 이제 웹사이트를 차례로 보여주는 방식을 토대로 해서요. 라운드, 로빈 방식의 네임 서버를 구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구축된 웹서버의 IP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ns lookup을 쳐서요. ns lookup 치시고 첫 번째로 할 사이트 네이트가 되겠습니다. 네이트 IP가 여기 있죠, 그죠? 요거. 그 다음에 네이버. 그리고 다음으로 구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IP를 확인을 했죠? 잠시만요. 지금 보시듯이 네이트에 대한 거 그리고 네이버에 대한 거 그리고 구글에 대한 거 확인이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세 개가 확인이 됐고요.
이제 확인한 IP 주소를 이제 전에 만들어 놓은 jm.com db 파일을 수정을 해줘야 돼요. 터미널을 하나 켜시고요. vi 밑에 named 밑에 여기에 jm 여기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여기에 들어가셔서 전에 보시면은 여기까지 FTP랑 www 해서 IP 정보가 들어갔었죠, 그죠? 그런데 요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지금 웹서버에 대한 100번, 200번, 300번 지금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네이트, 네이버, 구글 그 다음에 웹서버 jm.com 그 다음에 요 뒤에 점이 있다라는 거 유념해 두시고요. 맨 끝에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했으면 이제 서버를 한번 리스타트 시켜줘야겠죠, 그죠? 그러면 시스템 ctl 리스타트 named 한번 재시작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ns lookup을 통해서 지금 해당 서버 정보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ns lookup 한 다음에 서버 192.168. 이 서버가 20번이거든요. 그래서 20번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구축해놓은 URL 정보를 넣어주시게 되면요. 지금같이 웹서버 지금 JM을 접속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 세 번째 라운드 접속이 되는 겁니다. 그럼 클라이언트에서 한번 라운드 로빈 네임 서버가 작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리눅스 클라이언트고요. 웹 서버를 하나 켜 주시고요. 켜 주시고 난 다음에 www.jm.com 하게 되면 첫 번째 네이트 접속이 됐죠, 그죠? 그리고 다시 하나 더 켜가지고 www.jm.com 하게 되면은 구글로 넘어가고요. 다시 하나 더 켜서서 www.jm.com 다시 네이트로 가고 지금에서 계속 로테이션이 도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라운드 로빈 방식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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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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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3번 해서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을 돌면서 웹 서버에 대한 보안을 줄여주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네임 서버에 대한 보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임드 컴프에 대한 설정을 통해서 이제 허용할 수 있는 IP에 대해서 접속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듯이 대략적인 설명 같은 경우는 DIG 도메인 인포메이션 그룹의 약자로 DIG, 호스트, NS, 룩업 등의 도구로 질의를 보내 특정 도메인이 조사가 가능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전체 DNS DB 정보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취약점 보안을 위해서 바인드는 이제 장비, 네트워크, 주소, 그 다음에 암호화 인증에 기반한 접근 제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네임드 컴프의 보안 기능이고요. ACL, 우리가 초반에 설정을 해줬던 allow query, 요게 전부 다 any로 아마 줬을 거고요. 그 다음에 allow transfer, update, black hole
등등해서 이러한 보안 기능이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지금 보이시듯이 ACL 접근 제한 목록은 이제 주소 제한 목록에 이름을 붙였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뭐 ACL 해서 접근 제한 목록 이름 그 다음에 괄호 줘서 뭐 IP 정보가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요 접근 제한 목록 같은 경우는 뭐 트랜스퍼 이름 주기 나름입니다. 이름 주기 나름이고 그 다음에 주소 제한 목록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이제 접근 제한 목록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named conf 파일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읽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named conf의 가장 앞단에 선언을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기본 접근 제한 목록에 any 저희가 처음에 name 서브를 설정할 때 conf 파일 들어가셔서 이 부분 allow query에 any를 줬을 겁니다. 그죠? any 그 다음에 localhost known 등등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금 보시면은 인수를 추가된 형태고요. 지금 ACL에서 trusted 그래서 이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IP들을 등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CL 블랙리스트도 해서 이름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했던 any 부분, 그 다음에 any 부분 이렇게 해서 전체 다 설정을 해줬죠. 그죠? 그럼 실습을 통해서 한번 요 블랙리스트 제한을 걸어주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로 오셔서 먼저 named conf에 대해서 수정을 해줄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vi etc 밑에 named.conf 가시게 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여기 any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여기 any를 줬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블랙리스트를 하나 추가를 해 줄 거고요. 추가를 해 준 다음에 거기서 접속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윈도우 클라이언트에서요. 현재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DNS가 20번으로 설정되어 있죠. 서버에 대해서. 그러면 얘는 요 서버에서 IP 정보를 이제 요청을 하겠죠. 그죠? 요청을 하게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 먼저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www.jem도 되겠고요. 하게 되면 접속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네이버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 하시게 되면 무리 없이 접속이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도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네이버에 대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접속이 이루어지죠. 그죠? 접속이 이루어진 것은 지금 같은 경우는 DNS 전부 다 허용을 해놨기 때문에 접속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블랙리스트를 설정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랑 접속 못하게끔 만들어줄 클라이언트를 이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서버로 돌아가서요. 서버에서 아까 전에 ACL 같은 경우는 선언할 때 맨 위에 선언을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맨 위죠. 그죠? 여기에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ACL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임이 들어가야겠죠. 그죠? 여기에 블랙리스트라고 블랙리스트 하나 설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가로가 있었죠. 그죠? 가로에다가 192.168.10.5
10.5가 누구냐면은 윈도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하게 되면 여기 10.5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10.4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0.5에 대해서만 이제 블락이 걸리게끔 설정을 해줄 거거든요. ACL 지금은 선언을 한 거고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걸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블랙홀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블락을 겁니다. 여기서 블랙리스트 이렇게 되면 블랙리스트 안에 있는 목록들 만약에 여기 4가 들어가도 되겠죠, 그죠? 10.4, 10.5, 10.6, 10.7 해서 목록들을 쭉 나열을 하고요. 나열을 하고 나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것을 블랙홀 접속이 안 되게끔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컴프 설정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리스타트 해줘야겠죠, 그죠? 리스타트 해주시고요.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로 넘어가가지고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하기 전에 이게 DNS가 캐시가 남겨져 있어가지고 이전에 접속했던 게 그대로 접속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DNS 캐시를 한번 플러시 해주는 겁니다. 해주시고요. 다시 인터넷 창을 하나 켜서 네이버에 대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지금 접속이 안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에 대한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접속 허용하거나 접속 안 되게끔 이렇게 블락을 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목록에 대해서 나열을 하시고 그 다음에 블랙홀 옵션을 통해서 제한을 걸어 주시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라운드 로빙 네임 서버에 대해서 구축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네임 서버 보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블락을 어떻게 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